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이 7도까지 떨어지는 등 올가을 가장 추운 날씨를 기록했습니다. 한낮 기온은 전국이 20도 안팎으로 크게 올라 일교차가 큰 날씨가 당분간 이어지겠습니다. 일본에선 대기 불안정으로 남부 지역에 기습폭우가 내리면서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필리핀에는 열대성 폭풍이 발생해 강풍과 폭우로 최소 14명이 숨졌습니다.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한 대한의학회 등 의료단체가 의대생 자율휴학 허용을 참여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정부는 내년 학교 복귀를 전제로 하는 조건부 휴학 승인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산업 로봇과 휴머노이드 등 최신 로봇 기술을 만나볼 수 있는 국내 최대 로봇 산업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올해는 인공지능이 접목돼 섬세한 동작을 해내는 지능형 로봇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4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이번 주는 마치 가을이 실종된 듯합니다. 100mm가 넘는 호우에 이어 이번에는 초속 40m에 육박하는 태풍급 돌풍이 몰아쳤습니다. 오늘은 서울 아침 기온이 7도까지 떨어지면서 이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산 국립공원에 설치된 사패산 화면입니다. 나무가 좌우로 심하게 흔들리고 CCTV가 불안정하게 느껴집니다. 바람이 강하게 분 건데 사패산을 비롯한 수도권 인근 지역에는 한때 초속 25m에 달하는 돌풍이 불었습니다. 입간판이 날아가거나 작은 나무가 쓰러질 수 있는 위력입니다. 강원도 속초 부근에서도 마치 지진이라도 난 듯 CCTV가 아래 위로 쉴 새 없이 흔들립니다. 이 지역은 산간을 중심으로 더 강한 태풍급 돌풍이 기록됐는데 강원도 미시령에서 초속 37.7m, 설악산에서 초속 36.9m에 이르는 강한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나무가 뿌리째 뽑히거나 신호등이 쓰러질 정도의 강풍으로 이 지역에는 한때 강풍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그 밖에 제주도와 해안, 내륙에도 초속 2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면서 강풍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가을이 아닌 여름철 태풍 영향권에서나 볼 수 있는 강풍 수준입니다. 한반도 동쪽으로 통과한 저기압과 후면에서 접근한 고기압 사이에서 기압 경도력이 큰 가운데 강원 산간과 해안 지역에서는 지형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초속 20m를 넘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해안과 산간의 강한 돌풍은 밤사이 이어지다 점차 약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강한 한기가 또 한 번 가을을 느끼기 힘들게 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 5km 상공으로 영하 10도 내외의 찬 공기가 남하한 가운데 밤 동안 복사냉각 효과도 더해져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기온이 5도 안팎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여기에 바람도 강하게 불며 체감 온도는 더욱더 낮아져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밤사이 서울 아침 기온이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7도까지 떨어지고 파주 3도, 대관령 0도, 봉화는 2도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일부 지역은 체감 온도가 영하권에 머물며 출근길 마치 초겨울 같은 날씨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특히 기온이 낮은 강원 내륙과 산간에서는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관측되겠고 도로 살얼음이 만들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른 추위는 낮에 예년 기온을 회복하며 비교적 빨리 풀리겠습니다. 하지만 당분간 가을비가 자주 내리며 기온 변화가 크겠고 다음 달에도 잦은 한기 난마로 날씨가 빠르게 차가워질 것으로 보여 실제 가을다운 날씨는 무척 짧을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일본 미야자키현에서 기록적인 폭우에 토사가 집을 덮치고 차가 급류에 휩쓸려 운전자가 실종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가을로 접어들었지만 대기 불안정이 이어지면서 기습폭우로 인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마을 주변 도로와 인도가 흙탕물로 뒤덮였습니다. 거센 빗줄기 속에 차량 운전자들은 방향을 잡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ATM 기기가 설치된 부스도 물이 차면서 자동문에 장애가 생겼습니다. 일본 미야자키현 곳곳에서 시간당 110에서 120mm 안팎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며 생긴 피해입니다. うわー、すごい波みたいに
음이양. 산비탈에서 무너져 내린 토사는 바로 아래 있던 집을 그대로 덮쳤습니다. 사고 당시 50대 여성이 집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70대 노인이 몰던 차량이 불어난 물에 휩쓸렸는데 차량은 하천 주변에서 발견됐지만 운전자는 행방불명입니다. 10월에 미야자키 현에 이 같은 집중호우 비구름대가 나타난 것은 기상청이 폭우 정보 체계를 운영하기 시작한 2021년 6월 이후 처음입니다. 일본 기상청은 쓰시마 해협의 덥고 습한 공기로 대기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불안정한 대기는 홋카이도에서도 이어지고 있는데 저지대 침수와 낙뢰 피해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달 전 14명이 숨진 노토 지역 폭우의 상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이어진 기습폭우로 일본 열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열대성 폭풍 트라미가 강풍과 폭우를 몰고 오면서 필리핀에서 최소 14명이 숨지고 이재민 수만 명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필리핀 중부 비콜에 쏟아진 폭우로 강물이 범람하고 집이 물에 잠기면서 나가시에서만 적어도 12명이 숨졌다고 로이터 통신에 전했습니다. 비콜의 다른 지역에서도 71살 남성이 집 지붕에서 떨어져 숨지고 22살 남성은 나무에 깔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어부 5명이 실종됐고 47,500명 이상이 집을 떠나 대피했습니다. 이와 함께 폭풍으로 시속 95km의 강풍이 불면서 루손섬 전역에서 재난 대응에 필수적인 정부 부처와 기관을 제외한 관공서와 공립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23일 브리핑에서 최악의 상황은 아직 오지 않았다며 모두 대비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던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 의전원협회가 의대생 자율휴학을 허용해야 들어가겠다고 조건을 걸었습니다. 여기에 전국 의대 교수들도 참여를 보류하기로 해 협의체 출범이 가능할지부터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의 조건으로 의대생 휴학 문제를 내걸었습니다.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의대생 휴학을 대학의 자율에 따라 허가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바로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대로 해당 조치가 없다면 협의체에 함께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단체가 참여 의사를 밝히고 정부와 정치권에서 환영의 뜻을 밝힌 지 하루 만입니다. 교육부가 완강히 버티고 있는 의대생 휴학 승인 문제를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협의체 출범은 다시 진통을 겪게 됐습니다. 당장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동맹 휴학을 인정할 수 없다며 법령과 학칙을 강조했고 휴학의 처리는 법령과 학칙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교육부도 동맹 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고 내년 학생 복귀를 전제로 한 휴학을 승인할 방침이라고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여기에 각종 의사단체들의 반응도 그리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협의체 참여 가능성이 점쳐지던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긴급 총회 끝에 참여에 대한 결정을 유보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협의체 불참 의사를 재확인시켰던 박단 전공의협의회장은 협의체를 통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협의체가 이르면 다음 주 가동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지만 각종 악재가 이어지면서 출범부터 난항이 예상됩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강원대학교 병원 노동조합은 의사 집단 행동으로 지역 의료에 차질이 생긴 가운데 병원은 경영 상황 악화의 책임을 직원들에게만 전가하고 있다며 오는 31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강원대병원 노조는 지난 21일부터 3일 동안 쟁의행위 찬성 반대 투표를 실시한 결과 조합원 1,310명 가운데 832명, 90.8%가 찬성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의사 임금이 16.4% 오르는 동안 직원 보수는 1.9% 상승에 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임금 총액 인건비 2.5% 인상과 경영 정상화 이후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특별 상여금 지급 규정 신설 등을 병원 측에 요구했습니다. 중증 응급 환자를 중점 진료하고 수가를 추가 지급하는 상급 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 사업에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등 8곳이 1차로 선정됐습니다.
연대 세브란스와 함께 경북대병원, 경희대병원, 고려대 안암 안산 구로병원, 전북대병원, 중앙대병원도 함께 선정됐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상급 종합병원 구조 전환은 참여병원이 중증, 응급, 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해 인상된 수가를 적용받고 경증 환자 진료는 줄여 추가 인센티브를 보상받는 사업입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박 차관은 상급 종합병원이 경증 환자 감소로 확보한 진료 역량을 응급 환자 대응에 활용할 수 있게 돼 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국가건강검진기관 100곳 가운데 2곳꼴로 내시경기구 소독 점검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은 거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백종원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9년부터 국가건강검진기관 2만 8천여 곳을 대상으로 위와 대장 내시경 소독 상태를 점검한 결과 2%가 부적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적정 판정은 내시경 기구 세척과 소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일회용품을 재사용하는 등 규정을 위반했을 때 내려집니다. 특히 부적정 판정을 받은 의료기관은 위 내시경의 경우 83%, 대장 내시경의 77%가 의원급으로 조사됐습니다. 백 의원은 제대로 소독 안 된 기구로 내시경 검진을 받으면 질병에 걸릴 우려가 있는 만큼 정부가 내시경 소독 관련 지침을 정비해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로봇 산업 전시회 로보월드의 막이 올랐습니다. 올해로 19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에서는 인공지능과 만나 한층 더 똑똑해진 로봇들의 모습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박나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6개의 관절로 이루어진 로봇팔이 자유롭게 회전하면서 25kg의 무게를 번쩍 들어올립니다. 고정된 축을 따라 복잡한 작업을 쉽게 처리해 산업 현장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다관절 로봇입니다. 이제 로봇은 단순히 사람을 돕는 동작에서 넘어서 이제 사람과 같이 생각하고 사람처럼 행동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미래 비전을 실현하는 그런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글보글 기름이 끓고 치킨이 먹음직스럽게 튀겨집니다. 조각들이 서로 뭉치지 않도록 로봇팔이 바구니를 틈틈이 흔들어줍니다. 정해진 시간과 온도에 맞춰 일정한 맛을 유지하기 때문에 특히 대규모 급식이 필요한 현장에서 유용한 조리 로봇입니다. 급식과 같은 대량 조리나 튀김 요리와 같이 고강도, 고위험한 조리 작업을 로봇이 대신해서 주방 환경을 개선하고 또 조리 종사자들을 보호하는 그런 주방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 올해 로보월드 행사는 300여 개 기업과 기관들이 참여해 최신 로봇 기술과 제품들을 선보였습니다. 가장 주목받는 제품은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된 지능형 로봇입니다. 배달과 안내 등 로봇이 할 수 있는 일도 다양해졌고 사람처럼 섬세한 동작을 하거나 자율성 또한 커진 모습입니다. 이처럼 로봇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빨라지고 적용 범위가 확장되면서 정부 역시 로봇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삼고 로봇 산업 육성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오는 2027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휴머노이드 개발을 지원하고 인공지능을 도입한 제조 로봇을 육성하며 지능형 로봇법 전면 개편 등 관련 법 제도도 정비할 계획입니다. 기술 발전에 따른 로봇 산업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이번 행사는 토요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박나연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인공지능을 이용해 소형 원전의 위험 징후를 2초 안에 파악할 수 있는 원격 감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유니스트 국립경상대학교 공동연구팀은 광섬유 센서를 넣은 스마트 부품이 수집한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분석해 소형 원전의 위험 징후를 신속하게 파악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광섬유 센서가 내장된 스마트 초소형 원전 부품을 3D 프린팅으로 제작해 원자로 환경에서도 부품이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인공지능이 분석한 부분을 증강현실 기반 디지털 트윈 환경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구팀은 복잡한 소형 원전 내부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관리 비용은 줄이고 안전성은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애플이 아이폰 등 자사의 기기에 인공지능 기능 탑재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다음 주 아이폰의 새 운영체제 iOS 18.1 버전을 배포하고 챗GPT가 탑재된 iOS 18.2 버전은 연내 일반 이용자에게 배포할 예정입니다. iOS 18은 올해 아이폰에 탑재되는 새 운영체제로 iOS 18.1은 애플의 AI 시스템인 애플 인텔리전스의 일부 기능이 들어있는 버전입니다. 이 버전은 통화 녹음이 가능하고 녹음을 텍스트로 변환할 수 있으며 AI는 이 텍스트를 요약해 중요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iOS 18.2 버전에는 오픈 AI의 챗GPT가 탑재돼 복잡한 질문이나 문제에 대해 AI 음성 비서 시리가 챗GPT를 이용해 답변을 제공합니다. 이를 위해 애플은 지난 5월 오픈 AI와 파트너십을 체결한 데 이어 구글의 제미나이 등 다른 AI 모델도 애플 인텔리전스와 통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차,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BMW 코리아, 포드 세일즈 서비스 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한 33개 차종 18만 9천여 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가 제작한 그랜드 스타렉스 등 4개 차종 11만 7,569대는 전자제어 유압장치 내구성 부족으로 불이 날 가능성이 있어 내일부터 리콜됩니다. 제네시스 G70 등 4개 차종 5만 8,105대는 고압 연료 펌프 내 압력 조절 부품 내구성이 부족해 주행 중 차량이 멈출 수 있어 오는 31일부터 시정 조치에 들어갑니다. 벤츠코리아가 수입 판매하는 메르세데스 AMG GT43 4 마틱 플러스 등 5개 차종 5,706대는 변속기 배선 커넥터 설계 오류로 화재 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 GLE 300D 4 마틱 등 5개 차종 4,748대는 재원 통보된 차량 너비가 실제 너비와 달라 안전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 벤츠 10개 차종은 어제부터 시정 조치가 진행 중입니다. BMW 코리아의 530i X 드라이브 등 14개 차종 2,450대는 조향축 간 회전력을 전달하는 부품의 내구성 부족으로 지난 22일부터 리콜이 진행 중입니다. 또 포드의 링컨 노틸러스 1,219대는 차량 도어 제어 소프트웨어 오류로 특정 조건에서 모든 측면 창 유리에 끼임 방지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생겨 지난 18일부터 시정 조치 중입니다. 차량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 리콜 센터에서 차량 번호, 차대 번호를 입력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인상은 수출용 대기업 부분에서 좀 보폭을 좀 분담했으면 좋지 않겠냐라는 차원에서 산업용 중심으로 올렸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와 무 등 소매 가격이 좀처럼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장바구니 부담을 키우고 있습니다. 정부가 김장 채소 최대 40% 할인을 지원하고 공급 물량을 늘리는 등 대책을 내놨는데 소비자들의 걱정을 덜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전통시장 채소 가게입니다. 이른 김장을 준비하는 소비자들 발길이 조금씩 이어집니다. 오늘은 무타리 사서 그냥 무쪽김치하고 물김치하고 2가지 하려고 그래요. 이제 가을이라서 그런가 좀 가격이 좀 살짝 내린 것 같은 느낌이에요. 배추 도매 가격은 지난달 중순 9,500원대에서 이번 달 하순 5,600원대로 뚜렷한 하락세입니다. 문제는 여전히 높은 소매 가격입니다. 대파와 무 등 대표적인 김장 재료들입니다. 올여름 이상기후로 작황이 부진해 가격이 줄줄이 올랐는데 특히 최근 일주일 사이 배추 한 포기 평균 소매 가격은 9,130원으로 평년보다 2배 넘게 비쌉니다. 고춧가루와 마늘, 쪽파, 천일염 등 김장에 들어가는 주 재료만 14가지. 김치를 담그기도 전에 걱정부터 앞섭니다.
이제 고춧가루하고 이제 새우젓하고 이런 걸 구매를 소금하고 하셨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 작년보다는 1.5배에서 1.2배 정도는 오른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가운데 정부는 다음 달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김장 재료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배추와 무는 계약 재배 물량을 지난해보다 10% 넘게 올리고 즉시 공급할 수 있는 물량도 비축하기로 했습니다. 양념류의 경우 수입산 고추 1,000톤을 고춧가루 가공업체에 조기 방출하고 국산 마늘과 양파 500톤을 도매시장이나 대형마트에 직접 공급할 예정입니다. 소비자 할인 행사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농산물의 경우에는 40%니까요. 10,000원에서 30,000원까지 매주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수산물의 경우에는 일정은 좀 다르지만 50%까지 할인을 합니다. 정부는 다음 달 중순 이후에는 배추와 무 가격이 더욱 안정될 전망이라면서 이 시기 김장을 준비하는 게 좋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지난 8월에 태어난 아기가 2만 명을 넘으면서 2달 연속 늘었습니다. 6월을 빼고 최근 5개월간 모든 달의 출생아가 늘면서 9년 만에 연간 출생아 수가 플러스로 돌아설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지난 8월 출생아는 2만 98명으로 1년 전보다 1,124명, 5.9% 증가했습니다. 7월과 8월 출생아는 2만 명을 넘으며 2달 연속으로 늘었습니다. 최근 5개월간 흐름은 지난 6월을 빼고 모든 달에서 출생아 수가 증가했습니다. 코로나로 미뤘던 혼인이 2022년 8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집중되면서 첫째 아이가 많이 태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연간 0.7명대까지 추락한 합계 출산율의 반등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2023년도 출생아 수가 2022년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많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는 출생아가 상대적으로 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8월 혼인은 17,527건으로 1년 전보다 20% 증가했습니다. 지난 7월 33% 늘어나는 등 5개월째 증가세가 이어졌습니다. 결혼 정년기인 30대 초반의 결혼이 늘며 혼인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부는 신생아 3종 세트 등 정책 효과가 혼인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위원회가 최근 남녀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미혼인 응답자의 65.4%가 결혼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거나 언젠가 결혼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3월 조사 때보다 4.4%포인트 높아진 수치입니다. 고령화 영향으로 사망자가 늘며 8월 인구는 12,146명 자연 감소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국내 최대 로봇 산업 전시회 로보월드가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올해도 다양한 최신 기술의 로봇들이 공개돼 이목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과 접목된 최신식 지능형 로봇들은 점점 더 사람처럼 생각하고 또 움직이고 있는데요. 차세대 성장 동력인 로봇의 현재 그리고 미래 모습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현장을 방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